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의 윤정두입니다. 월요일 장세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말았어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강세, 이 흐름이 당연히 아시아 증시에 연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오늘 기준에 일본 증시 1% 수준의 강세, 그리고 국내 증시는 0.9%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한간에는 어디 쪽을 또 들여다봐요? 중국 증시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중화권의 약세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아래 방향으로 치솟았다. 글쎄요. 오늘 기준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죠. 물론 코로나19 관련해서 4단계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돼서의 내용 기준에서는 업종군들 그 흐름 보면은 코로나19의 그 흐름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그쪽에 반하는 반대급부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난해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 대비 지금까지 중국 증시의 변동성 얼마나 움직임 나왔죠? 30%. 국내 증시는요. 작년 저점 찍고 124%. 등락률 자체도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중국 증시는 2017년, 18년 1월 그 고점 부분, 그 수준에 딱 놓여져 있어요. 국내 증시는요. 거기 대비해서, 그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20% 이상, 30% 육박하는 변동이 나와 있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 흐름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상태가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19의 심리적인 면, 수혜를 입는 업종 기준이고 또 추가적인 조정폭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다소 오늘 추춤거렸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정정 불안에 기인한다. 정정 불안의 기준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력을 미치려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매출 부분, 국내 업체들의 매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둔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요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하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 동향, 업종 동향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에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변동 기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업종별로도. 전체가 다 밀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료종류 같은 경우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1%도 안 되죠. 1%도 안 돼. 0. 몇 프로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의료종류 자체 종목 수 자체가 제한적이고 시가총액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여기 빼고 나면 이제 오늘 0.9% 조정을 받았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딱 그 수준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군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운수장비도 그 정도 딱 수준, 전기전자 업종 그 정도 수준.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IT가 이제 조금 더 강세를 주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힘도 못 썼어요. 전체 다 밀렸어요. 그러면서 하락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3배수. 자, 이런 기준점에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오늘 갭상승을 하는데 살짝 갭상승 이외에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대비해서 너무 디커플링 상태가, 특히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디커플링이 커져버리고 지금 누적적으로. 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일본 증시가 이제 1% 강세를 뗐는데 일본 증시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이게 조정까지 연동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수준의 이거를 휴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범위. 중국 증시 아니죠. 국내 증시 오늘 그 흐름이 5분봉 보시면은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탁 나왔다가 양봉이 아니라 갭상승 이후에 바로 그냥 미끄러져서 이렇게 흘러가서 중국장 개장되기 전에 이미 벌써 미끄러져 있었어요. 일본이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갭상승 이후에 사실은 강세로 끝났더라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지 어찌됐든 뭐 급격한 시장의 뭐 폭락 수준의 그런 조정이 아니고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삼성그룹에 대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혹은 거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IR을 통해서 삼성전자 기준의 IR을 통해서 그룹 오너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우리는 무기가 있다. 무기라기보다는 이런 걸 할 거다. 명분을 주는 거죠.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의 명분, 시설 투자 부분, 또 사회 공헌 부분 여러 가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IR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분위기에 연동돼서 이제 조금 하방 정치성은 잡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뭐 확대 해석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 업종 전체적으로 그래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울고 먹는 게 뭐 사실상 오늘 0.6%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X표 다 해놓고 인텔 쪽에서 파운드리 시장, 인텔 파운드리 시장을 다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데 파운드리 시장의 3위 업체 기준을 뭐 인수를 해서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소 부담스러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 또 고마진 모바일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마진 모바일까지 합치면 뭐 시장 점유율이 좋습니다만 고마진 핸드셋 부분에서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죠. 또 5G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 그 10월 말 기준에 삼성전자 뭐 100원이 밀리면 상속세를 얼마를 덜 낸다라든가 또 하이닉스 부분에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한 낸드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가 악재라는 듯이 해석을.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무너져 내린 게 이제 8만 원이 무너졌었고요. 여기는 이제 6만 원이 이탈이 됐던. 삼성전자 기준에 6만 원대 중반을 넘기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9만 원대 후반 넘기면 사상 최대치인데 뭐 툭 건들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이들의 고점이 얼마큼이고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눌림목이 굉장히 커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중에서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기준에서 이 두 종목 빼고 나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버겁죠. 그나마 SJ가 조금 하방 정치성 돌려놓은 흐름이 있고 뭐 셀트리온 3위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거고 기아는 계속 뭐 시가총액 주가는 눌려있지만 시가총액 10위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10위 밑에 종목군들은 지금 못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순위가 밀려 내려가 있고 시가총액 3위에서 밀려 내려가 있고 그렇다면 결론은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일단은 시장 수익률 수준 그리고 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와 그럼 네이버 카카오 잡아주죠. 근데 저로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잡기가 애매모호한. 너무 이제 그 실적 대비 150조예요. 두 개 합쳐서 실적 대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순이익이 3조가 안 나옵니다. 두 종목 합쳐서 150조인데.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순이익이 내년 기준에 14조예요. 14조. 3조가 아닌 150조짜리 두 종목 합쳐서 3조가 아닌 14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혼난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이야 얘네들은 성장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34년 주식했어요. 그거 모를까 봐. 근데 이제 좀 과도하면은 버겁다는 거죠. 어찌됐건 과도하게 눌려져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지금 괴로운 기준이 아니고 시장 지수는 쫙 올라와서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이렇게 그리고 1월 대비해서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에 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을 당연히 이쪽에서 돌려줘야 시장이 너도 나도 웃을 수 있는 장이 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하물며 실적이 진짜 안 되는 뭐 의약 바이오까지도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시장 지수가 가야만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도 더 가려면 예? 더 가려면 일단 시장 지수 자체가 지금처럼 제한적 양봉이 아니라 시원한 양봉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눌려 있으니까 뭐라는 거지? 눌려 있으니까 지금 이 두 종목에 말해 인텔이 말. 뭘 인텔이 말이에요? 인텔이 말. PL 6배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PL 10배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업황호조세 속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니까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귀 담지 마십시오. 윤정도 얘기가 아니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체 외국계든 국내든 증권사가 전망하는 그 컨센서스에 대한 평균치, 목표치라든가 업황 전망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차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내일 박시영이 TV 통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2015년 말 금리를 인상하던 그 시점 대비하기 지금 똑같이 제로금리인데 경기는 사실 더 살아나 있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화폐 가치 훼손이 있는 거죠. 자,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됐냐면요.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장 끌어올리고 17년까지.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나오죠.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기준이에요?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오다가 2020년도에 전기전자 업종은 요 고점을 넘겨요. 그리고 이 2016년도 저점을 깨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확 밀리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막, 이거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다시 그래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의 기준이 여기라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2017년, 2018년, 17년 말 18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폭이 이렇게 나오죠. 글로벌 시장은 강한데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 어떻게 돼요? 고점을 살짝 넘겨요. 2020년 1월입니다. 1월.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탈이 되죠. 그리고 16년도 저점을 깨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밋밋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0월 말 11월 초부터 1월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여기서 116%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일 때 40% 등락이 나옵니다. 40%. 40%.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정도 반등이 나와요. 고점 못 뚫어요. 그럼 결국은 이 40% 들어올릴 때 40% 들어올릴 때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땡긴 거죠. 주도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업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을 전체 시장은 못 뚫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 이 저점을 다 깨버립니다. 2015년, 16년 저점 다 깨요. 유일하게 모든 업종에서 2016년 바닥을 깨지 않은 거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다 깹니다. 다 싹 다 깨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깨고 돌리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고점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고점을 넘기는데 누가 땡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또 자동차가 또 LG화학이 얼마? 70에서 삼성전자 70에서부터 몇 %까지 올라와요? 뭐 LG전자나 자동차 120, 150%까지 올라옵니다. 70에서부터 120, 150. 그럼 이때 시장에서 11월 말 코로나19 이후에 11월 말 대비 시장이 끌어올려진 게 얼마? 40%. 40%. 그러면 다시금 또 놓고 봅시다. 40%가 들어올려지고 10월 말 11월 달 기준에 70에서 120%, 삼성전자가 70% 움직였으니까 그 이상. 또 하이닉스가 90%대. 뭐 LG전자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 이상으로. 쭉 뻗어 올라갔을 때 시장의 기준은 40% 올라왔죠. 여기까지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러고 나서 IT는 이렇게,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여전히 이제 40%
넘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40% 넘었다가 다시 미끄러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그죠? 다시 미끄러져 있어서 40%가 안 돼. IT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내려온 것 같지만 IT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형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기준에서는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삼성 SDI. 그중에 삼성전기만 요 기점, 예? 11월 기점에서만 잡을 때 시장 수익률 정도 그 전후 수준에 놓여져 있다고 치면 나머지는 여전히 시장 대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놓고 잡고 보시는 횡보 기준 또 혹은 일종의 조정 기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신 고점 대비해서 또 편입하신 기준에서의 눌림폭인 거지, 전체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약한 기준은 아니에요. 뭐 월봉으로 놓고 보시거나 주봉으로 놓고 보시거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다가 꺾어져서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 그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기준에, 테마주들 기준에 그냥 이슈로 변동이 나온 종목군들. 지금은요,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VVIP 회원님들도 오늘 어려웠고 전체 시장도 무너졌고 IT가 상대적으로 뭐 시장 하락 유율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짜증스럽고 더운 날씨에 수익이 안 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믿었던 자동차도 뭐 강보합 돌렸다가 또 약보합. 80만 원 초반 하방 경성 좋긴 한데 뭐 LG화학 그렇죠. 금융지주사 좀 반등 나오나 했더니 그 자리지. 거기에 수익 종목군들도 그냥 SM 하나 빼고 나면은 오늘 다 시장 연동 약세.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 5%대 급등 이후에 6% 하락에 고점 대비 10% 이상이 빠져버려요. 시간에서도 막 눌러놨다가 이제 종가에 한호가 누르고 마무리를 졌는데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동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던 우리 새벽이슬님도 오늘은 멘붕이에요. 막 너무 힘드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 이제 뭐 에코프로 HN이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또 알체라 같은 종목.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이 더 눈에 띄게 되죠. 뭐 낙서가 있긴 합니다만 쭉 보시면 어찌됐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좀 많이 버거운 장세였습니다. 그 버거운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면 전거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버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야, 미국장 좋고 유럽장 좋아. 야, 주말 내내 열심히 놀고 야, 월요일 날 대박 내야지 하고 딱 봤는데 갭 상승이 살짝뿐이 안 나와. 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데 야, 이거 속이고 쭉 당기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뉴스 보시고 또 증권사 이제 분석 내용 보시고 데일리 시황, 매일매일 나오는 시황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 우리나라는 약세야. 중국 영향 받았다니. 무슨 중국의 영향을 받아. 브릭스 시장. 예? 브릭스 시장. 지금 뭐 중국이 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브릭스 시장 쪽의 기준, 그러니까 후진국, 쉽게 표현해서 뭐 후진국의 기준에서는 시장 자체가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일단 경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시장 지수의 기준을 보면 안 돼요. 왜 밀렸냐 여러분 솔직히 별 내용 없어요. 수급이죠. 응? 위로 사재끼는 수급이 제한적이었으니까. 왜 안 샀니? 코로나19도 심리적인 영향을 일부 줬고 응? 정정 불안이 뭐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결론은요. 글로벌 시장의 추세가 어마어마한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연동돼서 올라간다. 왜? 미국 중심의 경제 동향 부분이 그 부분이 다 같이 일정 범위 화랑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쪽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추운 낙엽이에요. CJ ENM이나 에코프로 삼형제 그 정도 수준 그리고 HLB 뭐 일부 강보합인데 이건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사실 어렵죠.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오늘 하루 밀리다 보니까 또 움츠러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22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 15%대. 그러고 나서 뭐 도지 그러고 나서 오늘 좀 과도하게 미끄러졌는데 수급 범위에 차익 실현 저점 물량 나올 만큼 나온 기준이라고 한다면
또 혹은 뭐 공매 기준이 설정이 된 거라고 한다면 뭐 내일부터 훌훌 털고 다시 바닥 다지고 움직임 나와주면 되겠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의 에코프로 HN 고점이 뭐 23%뭐 그 이상으로 빡빡 치고 갔어요. 좀 굉장히 저한테도 어려운 종목입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상승률 상에서는 뭐 덕성 정도 있는데 들여다본 게 덕성은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에코프로 HN과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요 삼형제 기준이 사실 펀더멘탈 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죠.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수급이 일정 범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들의 변동성보다 얘가 더 크면서 뭐 변동성의 요인을 에코프로 HN이 끌고 가잖아요. 그 무상증자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 오늘도 뭐 수급은 개인들이 더 산 것으로 추정이 나오죠. 물론 외국 기관이 밑으로 뭐 곤두박질 칠 정도로 막 매도세를 강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좀 이따 들여다볼 거예요. 쉽지는 않고요. 제 기준에서. 언제 올라왔니 할 정도로 이제 아프리카 TV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일단 강세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런 건 저는 솔직히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다 알겠는데 환급성 자체가 쉽게 붙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또 유니드 한번 더 들여다볼 건데 이제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서 내일 기준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 부분도 최근 우리가 들여다보던 쪽은 없어요. 일단 에코프로 삼형제 정도가 기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전략 범위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알체라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인 상태죠. 근데 제가 아무리 기준을 잘 잡는다 해도 이런 종목군들의 편입 기준을 잡긴 그렇죠.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이쪽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죠. 또 금융당국에서는 좀 조심해라 하는 종목을 공개적으로 끝내준다. 뭐가 그렇게 끝내주는데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한적인 비중으로 교육용 뭐 3% 이런 비중으로 좀 드렸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그 이전에 한번 잡아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의 투자 주의 경고 기준과 또 수급 범위에서 이제 자체 수급 범위 개인들의 심리적인 면에서 움직이는 폭을 삼형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그나마도 미끄러진다 했을 때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 외국 기관 뭐 프로그램에서라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또 누적 수급이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좀 들여다본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제한적인 기준입니다. 자, 1조 미만짜리 종목의 오늘 특징적인 거 이 종목도 볼 거예요. SM, CNC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만한 교육적인 내용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일단 들여다볼 거예요. 이쪽도 일단은 어찌됐든 그 거래량은 급격히 축소돼 있고 보합권입니다만 또 거기에 수급 부분도 오늘은 좀 꼬여 있습니다만 추세 범위가 어떨런지. 알체라 같은 경우 시장 조치 단일가 매매 지정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공시를 봤더니 단일가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가가 더 올라가서 끝났는데 계산이 복잡하죠. 그렇게 뭐 세 가지 항이 다 맞아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공시가 제가 확인할 때는 방송하기 전에 확인할 때는 뭐 확인이 안 됐어요. 내일 기준에 이제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지정이 돼서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서 내일 개장 전 또 장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그리고 오늘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 내일 장중에 전략 한번 더 잡아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전략 장중에 오전장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나봐라 하는 식으로 나보란 듯이 JP모건에서 4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깨졌죠. 내일 수급을 확인할 겁니다. 개인에게 뭐 70만 주 이상 8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떠넘겨지긴 했는데 창구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건지 그 물량이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을 한 걸로 추정되는지 최근 물량의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
계속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지금 17% 수준 5월 7일부터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자, 오늘 기준에서는 뭐 우리 반 선생님 같은 신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를 잘 정리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남경 선생님이 정리하셨다. 남경 선생님께서 카카오 게임즈를 5.2% 수익 후에 매도 10만 1,500원에 재편입. 근데 종가가 9만 5천 원 수준으로 미끄러지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뭐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할 편입을 어떻게 할 거냐, 내일 기준에 잘라낼 거냐, 추가 편입할 거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겠죠. 지금 기준에서는 전략 유지입니다.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시 57분에 에코프로 HN 뭐 48% 수익 확정을 졌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매도 수익 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송춘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16% 수익 보고 일단은 정리해서 나왔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2시 이후에 에코프로 삼형제도 전략을 다 잡아드렸죠. 정리의 기준으로. 그리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23일의 기준에 금요일 추가적인 급등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넥스사이언스. 그리고 빨리 넘길게요. 지난주에 수익 나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뭐 23일, 22일, 21일, 20일 또 19일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올려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주력주는 일단 쥐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쪽은 좀 고점을 잘 잡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고점을 잡을까도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려놨고, 그다음 단기 공략주는 이제 기계적으로 뭐 에코프로 삼형제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스윙 쪽에서는 그 전략대로 가지 않고 비중 추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좀 낭패를 보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뭐 진원생명과학 장중에 보니까 진원생명과학 고점에서부터 계속 뭐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췄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공략주 기준에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날 기준에서만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지 미끄러지고 음봉이죠. 그럼 미끄러진다고 음봉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갖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 20%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10%씩 밀렸단 말이에요. 20% 폭등이에요. 10%대.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대로 쑥 돌리는데 개별 매매 원활하시면 뭐 그 기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 기준. 내일 기준에서 이제 오늘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쉬었으니까 거래대금 없겠죠. 근데 수급은 꼬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또 터져야죠. 지금 거래량 기준 뭐 넥스 바이오 사이언스 얼마? 800만 주. 800만 주 기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은요. 지금 뭐 기존의 1,000만 주의 기준 잡아드린 이후에 관망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차익 실현입니다. 좀 씁쓸하고 이제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오늘 5% 급등 이후에 우리 기준에서는 정점 내 인식이 잡혀야 되는데 정점 인식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아예 단타를 치면 모를까. 그럼 기계적으로 잘라낼 텐데. 근데 이제 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본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준은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전일 대비해서 15%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을 그것을 오버슈팅으로 보자. 그러고 나서 꼬리 달리거나 그 다음날 음봉이면 가차없이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설정했는데 오늘 5%대 강세 오히려 이제 따라붙었죠. 신규 편입자 따라붙었죠. 모관에서 매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전환. 근데 거기서 쭈삣쭈삣 하더니 결국은 JP 모관에서의 매도. 근데 그게 언제 멈출 줄 모르죠. 언제 멈출 줄 모르는데 좀 인위적인 색깔 확 던지고 주가 확 밀리고 매수 잔량 쌓이면 거기다 또 던지고 복잡해져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냐 스윙의 기준이냐 7조, 8조까지 육박했단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이니까 8조 수준. 그게 7조까지 하루에 1조가 없어져 버린 거야. 고점 대비해서 1조 수준.
결론적으로 5조 이상의 극대형주의 흐름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이런 기준을 잡는다. 예. 쉽지는 않아요. 그 1%, 1.5% 미련을 쥐고 있는 기준이라면. 오늘 SKIT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9%씩 밀려 그랬어요. 시가총액 16조가 넘는데. 그죠?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거기서 훅 하고. 근데 그쪽은 이제 거래 대금이 적지는 않지만 최상위의 거래 대금은 아니고,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거래 대금이 고점을 인식하는 거래 대금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 대비해서 1조 5천억까지 넘긴 그 거래 대금에서 제한적 거래 대금과 함께 미끄러졌는데, 결론은요. 시장의 최고 거래 대금 순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시장 관심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 막 2조씩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건 말 그대로 정점의 인식이 잡힙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최근 거래 대금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게 소형주처럼 오늘 팡 터지고 그 다음날 확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조 5천억까지 터졌던 부분에 오늘 거래 대금 뭐 6천억, 7천억 이런 부분의 거래 대금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긴 있더라도 다수지 않습니다. 여전히 290만 주 수준의 순매수 기준을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고점 대비 조정폭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이런 범위들, 그리고 마지노선 이런 범위들.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이제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단기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편입의 명분이 명확하고, 그냥 무상승자 300% 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200% 바닥 대비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개념에 내가 샀다고 떨어지겠어? 에이 설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상한가 나온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12% 장중에 밀린다. 장중 12%. 그럼 또 감당이 안 되죠. 투매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내가 매매가 원활해서 장중에 배운 무대로 이렇게 봤더니 야 이거 계속 파는데 일단 돌릴 때 살까? 라고 해서 정리를 개별 매매 기준에 잡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제 원활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잘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다만 옆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 붙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치 않으셔서 지금 무료 방송을 보든 VVIP 방에 들어오셨든, 그러면 옆에서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정답이었나? 그런 이제 토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옆에서 차익실현 했다는데 나는 뭐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매매가 굉장히 원활하고, 내가 고점에 딱 차익실현하고 밑에 딱 사고, 근데 그게 기준점이 명확히 있는데 그 기준점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즉흥적인 개념으로 대처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카카오 게임즈가 10% 이상이든 10% 미만이든 난 단기로 볼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봤을 때 배운 대로 봤더니 프로그램에서 매도인데 위에서 꼬리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매가 원활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밖에서 골프 치시다가 또 본업 하시다가 회의하시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지금 수급 어떻게 됐어? 프로그램 지금 매도 나와서 야 금요일 날은 18만 주 매도하다 확 돌렸는데 지금 18만 주네? 근데 누가 팔아? JP모건이 판대. 이거 주력인데 이게 더 살까 말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더라. 아시겠죠? 아예 단기 공략주 기준이라면은 그럼 기계적으로 복잡하시면 어차피 VVIP 회원님들은 복잡하시면 단문 문자 나가는 것만 기준을 잡으세요. 네? 내가 편입하고 손실 좀 있다 할지라도 단문 문자, 또 내가 편입하고 수익이 낮다 했을 때 차익 실현 범위도 단문 문자, 그 기준을 좀 잡아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 잡아내고 손실폭도 제한적으로 잡아내고 또 수익도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나중에 수익 종목에서 말 그대로 HMN 같은 종목, 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이번에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종목, 또 SKIT 같은 종목, 또 카카오 오늘 밀렸지만 사실 5일선 깨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쫙 뻗어올린 이런 종목에서 조금 밀려서 차익 실현, 이 개념이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형주에서는 극대화 못해요.
그래도 시가총액 조단이 넘어가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종목에서 시원시원하게 수익 기준을 잡는 거지. SMCNC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운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자료들은 다 드리고 있으니 예? 수익 내신 다음에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날 장이 깨지고 내 종목도 깨지고 전체 1,500개 이상 종목이 밀렸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한 종목씩 들어가 봅니다. 에코프로 HN. 일단은 자신감도 가질 겸 3333 한번 갑시다. 아우, 날씨도 덥고 오늘 시장도 짜증나고 내 종목도 짜증나고 카카오 게임즈도 짜증나고 그죠? 3333 한번 갑시다. 3333 채팅방에 얼른. (3333) 어여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HMM이 3월 9일 날 UBS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 프로그램에서 막 100만 주 매수세 들어왔어요. 그 전거래일 대비 8% 올랐어. 22,000원짜리가 24,000원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100만 주를 두들겨 패.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갑니다. 8% 상승해서 마이너스 9%.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8%. 와우. 멘붕이죠, 그거는. 그잖아요. 그때 시가총액이 22,000원이면 3억 4,500만 주니까 얼마? 8억 정도 수준으로. 8조. 지금 딱 오늘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간 카카오 게임즈인데 그때 변동성으로 따지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뭐 잽도 안 되죠. 그런데 물론 이제 똑같은 케이스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다음 날 일단 HM은 8%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쫙 뻗어 올린 게 5만 원대까지.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에 오늘 매도 부분이 뭐 전량의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사뭇 다릅니다. 자, 3333 한번 갑시다. 뭐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 능동적이지. 응?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유튜브 쪽에 접속 인원이 58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쪽 접속 인원 몇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쪽에 접속 인원이 몇 분인지 뭐 확인해서 조그맣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홈페이지에 접속 인원 몇 명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엄지척 지금 접속 인원이 장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6시에 하기로 해놓고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일단은 오늘 접속 인원은 뭐 최악이에요. 57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죠? 저는 지금 패닉 아니겠네요. 하루 종일 그냥 시황 설명드리고 주말에 굉장히 좋겠구나. 월요일은 좀 편안하겠구나. 다들 수익 나시겠구나. 야, 이런 날이 좀 많이 와라. 그랬을 텐데. 다들 멘붕 아니세요, 오늘은. 근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만 좀 다스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척 한번 가시고 333 한번 가시고 15번째 방에 왜 이렇게 없죠? 뭐 호응이 없으신데? 별로? 호응이 별로 없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움직여 주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333 같이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333 상상상 눌러 주시다 보면 그럼 다른 분들도 같이 지금 뭐 하지? 라고 하면서 들여다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더불어서 가야지. 응? 얼른. 그래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들어오신다고. 이거 무슨 소리지? 띵동 그러네. 뭐지? 이러면서 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333. 뭐 지난주에 좋았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뭐 지난주에 15%씩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뭔가 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채팅방에 인원이 많으신데 왜 동시 접속 인원이 제한적일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가 원활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송이 지금 진행되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녹화 방송 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장이 깨져서 그러는 건지 어찌됐건 자 들여다본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오늘 밑에 이제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지난
며칠이죠? 19일인가요? 19일, 20일? 그때 당시에 장중에 녹화해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거 좀 뿌려드리시고 오늘 기준에서의 동영상도 뭐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뿌려주셔도 되고. 응?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세 종목은 2017년도에 에코프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그 교육자료 보시면 에코프로 10,000원대에서부터 쭉 수익을 잡아드렸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준에서 LG화학,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포함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상장되고 나왔을 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는데 그나마 이제 그 비중 자체를 일부 잡아드렸던 거 대비해서 이번에 인적 분할 이후에는 사실은 교육용으로만 다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도 인적 분할하다 보니까 낮아지고 거래대금도 낮아지 않쪽이고. 그러니까 뭐 추세 매매, 개별 매매 기준뿐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가 공백이 좀 있고 개인들 위주에서의 수급이 형성돼 있어서 각별히 말씀드려요. 주의해야 된다. 그건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투자 경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없어요. 다만 이제 7월 30일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변동이 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웹도덕 현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ANC 그 기준이 아니라 HN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행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제일 작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변동성이 더 가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급등에 얘네들이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카카오게임즈가 개장 초에 5%대 급등을 유지하고 고자락에서 뭐 최소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아마도 오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으로 오늘 문자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수익을 여기서 잡아냈는데 에코프로 BM은 안 들어가고 일로 들어왔을 겁니다. 왜? 시세 분출에 있어서는 현재 시세를 내준 쪽이 이쪽이니까. 다만 이제 카카오가 무너져 버리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력 종목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죠 오늘은 솔직히 뭐 대박 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극방울 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HN이 벌써 이미 움직임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10%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 그리고 제 돈이 아니라면 편하게 대처하죠. 뭐 들어가셨다가 안 되면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같이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매수? 매수했어. 화장실 갔다 왔더니 급락 반전에 있어. 그러면 그건 방법잖아요. 그럼 만약에 카카오 게임처럼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심화돼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돌려질지. 그래서 돌려질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명분이 있는지, 수급은 지금 현재 어떤 건지.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같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간 건 다 좋은데 종가의 상한가를 잡아 넣어놨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란 말이에요. 장중 저점이.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리고 밋밋 그리고 금요일날 탄력 신고가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쫙 뻗어 올리는. 근데 수급은 끝나고 나서 봤더니 또 여전히 개인들이 또 2만 주 정도 사들여가는.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얘는 뭐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거래대금도 뭐 이제 순위에도 들어와 있고 근데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있으면 좋은데 근데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막연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잡아드리죠. 그래서 거래대금 수반되고 오늘도 이제 뭐 기준 잡아드린 게 항상 최근에 100만 주 기준을 HN은 100만 주 기준. 그렇게 해서 뭐 2천억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대금을 좀 유지해주는 그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투자 경고의 기준이고 좀 부담 요인이 있으니 장 막판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18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20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오늘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까지 밀리면 그거는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자. 네? 그냥 가지고 갔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보다도 그렇게 해서 16%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내일 또 변동이 나오면 또 들어가면 돼요. 변동이 나온다는 개념이 뭐예요? 거래수만 되고 양봉이면 들어가면 돼요.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수익 확정 짓고 또 들어오고 수익 확정 짓고 또 들어오고. 그게 이제 단기 추세 변동성 종목에 대한 공략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에코프로 H는 제가 윤정두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져. 어떤 기준에 야 이거 뭐 추세도 좋고요.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또 판단하셔야죠. 야 기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무너질 때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이런 기준점도 마지막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윤정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계속 교육자료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에코프로 HN 300만 주 이게 언젠데 300만 주? 5월 28일이에요.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 응? 지금은 이제 100만 주만 터졌는데 이때는 뭐 주가가 원체 낮게 형성돼 있었을 때니까 300만 주가 터져야 2천억을 넘기니까. 응? 거래대금이 그렇게 돼 있었고 7월 15일 11시 56분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쭉 잡아드렸는데 이때의 기준에서의 흐름 15일 기준에서의 흐름 여기 보면 기준 거래량 100만 주라고 다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16일 날 관심 가지세요. 100만 주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때만 해도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언제? 16일 날. 그러고 나서 뭐 상한가 들어가고 뭐 펑펑 치다 보니 저점 대비해서 막 200%씩 올라온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이 됐든 16일이 됐든 그 이후에 뭐 19일이 됐든 20일의 흐름이 됐든 어느 흐름이 됐어도 명확하게 기준점은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계속 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편입의 기준 잡으실 거예요? 액면 분할, 죄송합니다. 무상증자 300%. 무상증자를 한다. 대박이다. 그럼 맨날 점상 가야지. 맨날 점상 가야죠, 사실. 전략도 다 잡아드렸어요. 목표 주가 이게 얼마예요? 31만 원 써 있어요. 언젠데? 19일의 기준 31만 원. 오늘 기준에 39만 9,800원인가요? 31만 원 목표 주가였는데 여기 보시면 9시 16분 7월 19일. 지난주 월요일에 그것도 벌써 14% 올라가 있어요. 15일, 16일에 기준점 다 잡아드렸고 편입 가능합니다. 100만 주씩 거래량 한번 보시고요. 그 거래량 한번 보시고요. 9시 33분에 거래대금 8위. 다만 우리는 투자주의 지정으로 편입 불가하다. 무슨 소리냐면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에코프로 HN 근거자료 있죠. 대박 나셨죠. 근데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투자주의 지정으로 현재 기준에서 편입 불가하다. 다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십시오. 그거는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주의니까 주의하실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26만 9천 원인데 9시 12분 기준에 에코프로 HN입니다. 10.52%인데 그러면 이제 막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긴 종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7월 19일 날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이니까 아까 14%였죠. 그렇다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최대 우리는 15%까지 따라 붙는다. 최대.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이거 문자 못 보내드리고요. 변동성 때문에 문자 못 보내드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주의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거 나빠요, 파세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도 장중에 가지고 계신 분, 새로 가입하신 분 전략 잘 잡아드렸죠. 어찌됐건. 우리가 있던 없던 이 당시 기준에 전략을 드렸든 안 드렸든. 현재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5%의 기준을 잡으시고 냅뒀더니 너가드라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주시고 거래 터지면 그때 기준 또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19일 기준에 녹화하는 사이에 VI 발동된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14%까지 움직임 나온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투자 주의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투자 경고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다만 개별 매매 기준과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만 잡아가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는 에코프로 BM의 설정. 근데 에코프로 BM도 우리가 편입하고 막 10%씩 날라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어요? 편입하고 뭐 2, 3%, 3, 4%. 그죠? 그 정도의 등락이에요. 근데 내일 만약에 원체 변동성들이 최근 커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시초가 대비 음봉이나 고점 대비 음봉으로 2, 3% 밀리면 일단은 전량 정리해놓고 다시 본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는 내용보다도. 응? 펀더멘탈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돼서 재평가가 작업이 돼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였냐면 19일날 기준에 27만 1,200원이었거든요. 27만 1,200원.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고 돌리면 재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런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저게 일주 월봉이라면 분봉이에요, 분봉. 분봉. 결론은 그 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 나오고 나서 눌려졌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돌려요. 돌렸을 때 시간이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개별 매매 기준 가져가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자락에 재편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서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차익 실현 단가보다 높더라도. 근데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위에서 차익 실현했으니까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 오버나잇도 좀 제한적으로 하시고. 그런 이유가 좀 이따 일봉 보시면 상한가 간 이후에 그 다음날 12% 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9일 5분봉 같은 경우에 요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요런 기준점에 그리고 그 기준점 가격이 19일 날 27만 5천 원에서 결론적으로 27만 5,200원에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19일 날 31만 6천 원으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는 정점에서 놓쳐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21일, 22일 날 공격적인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나서 23일 날 아주 공격적인 매도 42,000원 수준에서 33,000원 수준까지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가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작년에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3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5%씩. 이번에 두산중공업 그렇잖아요. 바닥 13,000원 거기서부터 스타트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24일, 5월 24일 또 5월 26일 날 거래대금 빵 터지면서 15,000원대 32,000원까지 갔다가 3, 4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시점에서는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기준에 무증 직전에 한번 이제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아래 위로 막 팍. 투자 경고도 지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냅뒀더니 뭐 상한가 가더라. 냅뒀더니 상한가 가더라. 그럼 그 다음 날의 기준은 어떻게 돼? 개파락이 나와버려요. 개파락. 그러고 나서 12%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확 주는데 요거 사실상 견디기 쉽지 않죠. 근데 난 견뎌냈더니 수익 났더라. 그런 매매 패턴은 좀 지우셔야 돼. 이 종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세 잘 나오고 수익 나는데 왜 뭐라 그래요. 다만 꼬리가 달리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데에서도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날 뭐 개파락 나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부상증자 진짜 저랬으면 점상을 가면 되죠. 점상.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냅뒀더니 오늘 39만 9,800원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또 혼낼 거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들어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오늘 기준에서도 11시 39분입니다. 분명하게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전부 잡아서 모닝님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다소 밀리고 있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버거운 상태고 네이버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여기도 밀려 내려왔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니 뭐 5% 등락 범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를 그리고 이 종목군들 기준을 다 잡아드렸죠. 근데 다행히 오늘 5%씩 막 밀리지는 않고 고점을 계속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5.5% 밀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7월 26일 날 기준에 38만 6천 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39만 9,800원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이 자리가 내려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준 이후에. 더 올라가고 23%뭐 그 이상 올라가고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금 잡아드립니다. 2시 4분에. 2시 4분에 다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A, 에코프로 BM을 설정을 해드려서 일단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에코프로는 프로그램 매수 8만 정도 들어왔다가 막 프로그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꼬리가 달리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요. 에코프로 HN의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상향은 해드려요. 추세가 있으니까. 다만 상향했다 그러면 막 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의 기준이 잡히는 건 아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범위가 안 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 범위가 안 오면 가져가는 거죠. 응? 그 경우에 고점 39만 9,800원 23.74% 대비 2%, 4%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다만 저점 물량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2%뭐 4% 차익 실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5%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38만 원 기준에서 좀 전량 차익 실현 하시고 다시 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투자 경고 지정으로 편입이 불가합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은 1 기준에 100만 주는 설정하십시오. 5MA, 20MA 잡더라도. 저는 솔직히 이거를 에코프로 HN이 수익이 나서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도 방안에서 다들 뭐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엑스표 쳐드려요. 나중에. 아까 매직 계산기에는 엑스표 쳐드리지 않았죠. 왜? 뭐 개별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2시가 넘었고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내려오는 그 흐름도 연출되어 있을 수 있고 39만 7,800원에 지금 현재가가 놓여져 있어요. 이때 기준에 요절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얘가 왜 가요 하면 반발하는 분 많이 계시죠. 유튜브에서 특히 야 윤정도 너 전문가 하지 마. 얘가 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후행성에 해석이 되는 거고 일단 외국 기관이 안 쓰잖아요. 일단은 제일 그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외국 기관이 그럼 외국 기관이 안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체적인 흐름으로 가면 돼요. 일반 테마주처럼. 근데 자체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리면 5.95% 밀렸잖아요. 고점 대비 여기의 기준이면. 그럼 한 번쯤은 정리할 수 있는 기준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흐름도 이게 작지가 않잖아요. 종가가 여기인데 시초가가 여기야. 그러더니 12%까지 밀려. 감당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네 수반되네 나도 한번 들어가다 볼까? 소액만 가지고 왜? 환급성 가지고 빨리빨리 여차하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와 냅뒀더니 대박 나더라. 결국은 멘토링 서비스 22년 해드리면서 22년 이상 해드리면서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서 나간 거죠. 예전에 대구백화점 우선주 파동 날 때 그게 1호죠. 대구백화점 우선주 파동 나서 올라가면서 그게 우선주 파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규제 자체를 다 바꿔놓을 정도로. 근데 그때 주변에서 대구백화점 우선주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종. 결론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 대구백화점 사서 대박 났다고. 근데 사기도 힘들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탁 풀리는데 그냥 묻지마 매수가 들어온 거야. 점상에 계속 매수 막아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파니까 계속 가겠죠. 그러다 어느 정점에서는 깨질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아는 지인이 뭐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와, 자기 진짜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와이프 뭐 좋은 것도 사주고 5거래일 동안에 계속 상한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15%였을 때 막 상한가 나오고 막 또 신용을 썼는지 미수를 썼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막 좀 융자 받고 막 산 거야. 그래봐야 소액이죠. 뭐 직장인이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그때 당시 윤정도 나이도 어릴 때고 30대 아니면 30대. 그렇게 해서 30대 맞나요? 30 뭐 됐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흐름이 쫙 나오는데 5거래를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럼 맨날 뭐 일주일 내내 행복하고 뭐 그 다음에는요. 그냥 점화한가. 마지막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점화한가. 점화한가가 보통 5거래일에서 7거래일까지 나왔습니다. 점화한가 말 그대로 매매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기준 난리가 났었죠. 오히려 이제 미순 분들은 자기 돈을 더 넣어야 돼요. 점화 반대 매매는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메꾸면 이제 신용불량 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기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인 회사인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 에코프로 HN 때문에 그 덕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죠. 상당한. 근데 에코프로 HN에서 만약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좀 나오게 되면 이쪽도 연동을 받아요. 일정 범위는. 그나마도 지금 누적 수급이 한 5% 정도 최근에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긴 한데 평균 단가 대비 주가는 좀 올라와 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 될 부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 상승 나오면 뭐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변동성이 지금 확대돼 있으니 마이너스 3% 기준에서는 손절의 범위를 좀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마지노선만 내가 3% 손절을 잡든 아니면 당일 뭐 최고점 기준 안 잡아도 돼. 당일의 기준에서 당일 고점 대비해서 5% 정도 밀리느냐. 그럼 나는 그걸 마지노선으로 잡겠다. 5%의 의미는 뭔데? 그건 그냥 윤정부가 정해 놓은 거예요. 5%에 밀리면 전체 정리하자. 그 기준점대로 대처했더니 그렇게 좀 낭패를 보는 케이스는 드물더라. 응? 그리고 뭐 초기 단계에 개별 매매입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나오니까. 초기 단계에 이런 뭐 캔들 기준 나오면 캔들을 들여다보면서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캔들 들여다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에코프로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된다 그랬죠. 투자 경고인데 개별 매매는 하실 수 있는데 윤정부가 매수하세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투자 경고기 때문에. 개별 매매 꼭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이제 10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은 좀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을 하시게 된다면 5MA, 20MA의 거래량 이동 평균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양봉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거거거거 한번 가시죠. 거거거거. 지금 거거거거 가시면 이 모르시는 분들께 거래 대금에 대한 자료, 그 자료, PPT 자료, 낱장 파일 올려드리고 40분짜리 이 교육이 있어요. 그 40분짜리 교육 자료도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물도 마실 겸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까지 설명 맞춰드리고 자료는 거거거거 해서 올려주시면 거래대금 자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캔들 한번 갈 거예요. 그럼 캔들 가면은 2시간 반짜리 동영상 또 올려드릴 겁니다. 거거거거 한번 가시죠. 점심약 까먹었다. 약 먹었어야 되는데 저녁약은 안 까먹어야지. 거거거거 얼른 좀 능동적으로 좀 오늘 뭐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지금 뭐 그런 말도 들었어. 야, 뭐 횡설수설하지 마. 뭐 이렇게 혼난 경우도 있는데 금요일 날은 뭐 횡설수설한 거 없는데 그죠? 오늘의 기준에서는 조금 다소 에코프로 HN의 전략을 만약에 들으시려고 했던 분들 같으면은 뭔 소리지?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뭐 그걸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윤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매매하십시오. 끝내줍니다. 뭐가 그렇게 끝내주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매매 정도 보실 수 있는데 그 개별 매매 이거 뭐 아직 펀드멘탈이 안 돼요 하고 뒤돌아섰는데 계속 가 있어. 예전에 뭐 작년에 뭐 테마주들, 진단키트주들, 뭐 의약품, 바이오 쪽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러면 분명하게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여야만 추세 강화가 나온다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에 이제 낭패를 보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왜 나빠요? 좋은 종목들이지. 다만 이제 과도하냐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
에코프로 HN은 개별 매매는 가능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뭐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저점 물량이 있으시면 최고점 대비 5% 밀리면 좀 차익 실현도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는 있어요. 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왜? 오늘 거래량도 2시 22분까지 15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안 돼. 우리가 잡는 2천억의 기준. 그 2천억의 기준이 전체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어요. 20이 전후.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안 되니까 5MA, 20MA 거래량. 분봉으로도 이제 그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일봉으로도 그 거래량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은 에코프로는 얼마? 에코프로의 변동성 매매 기준 여기 잡아드릴게요. 에코프로 27일 변동성 매매 기준 거래량 얼마? 3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와요? 최소 10% 시초가 대비 10% 변동이 나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을 다 넘기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보겠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5MA 추세, 20MA의 거래량 이동평균 플러스 양봉. 그렇게 설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좀 빨리 넘기고 이제 뒷부분에 몇 종목 더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뭐 자기들만의 강세가 지금 사실상 연출돼 있죠. 보시면 방송에도 다 나왔고 시가총액이 지금 3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카카오 게임즈였었는데 뭐 많이 따라붙었어요. 뭐 누가 이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은 바이오주들이나 테마주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좀 정상적인 뭐 성장성이나 실적이 있으면 일부 거품이 있더라도 수급 논리에 이쪽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연금에서 자체 운영 자산에 대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급 수혜가 예상이 되죠. 또 오늘 기준의 시가총액 일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100만 주 기준 잡아야 되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100만 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은 오늘 거래량의 이제 8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원체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100만 주가 형성돼야 되죠. 27일 기준 거래량 100만 주. 100만 주가 실리면 최소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100만 주가 실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얘 굉장히 좋게 본다. 끝내준다. 세상에 이런 종목 없는 것 같다. 2차 전지 따봉이다. 그러면 이제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런 날 따라붙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은 발생돼 있어요.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이격은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발생이.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여기가 3천억.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주가가 눌리든 안 눌리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크게 늘렸지만은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은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저였고 오늘 음봉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만약에 1조 5천억 2조가 터지면서 음봉이면 이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360만 주에서 물량이 대부분 다 쏟아지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떠넘겨졌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4% 수준의 매수는 돼 있고요. 평단이 좀 낮다 할지라도 손바뀜이 있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상위에 놓여져 있으면 조그만 메리트만 발생돼도 탄력적으로 변동이 나와요. 위로. 수급이야 뭐 언제든지 대기 수급들이 있는 거고. 개인들이 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외국 기관이 방향성 주겠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제 120.80%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기준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보시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또 16일. 계속해서 똑같죠. 같은 뭐 기준 15일 11시 56분 기준, 또 15일에 이러한 차트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의 기준에 추세적인 범위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의 범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기준은 명확하게 이제 다시 설정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거래대금이 5MA, 20MA의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2시 넘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린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가파르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더 움직이는 종목은 더 움직이는데. 거래대금도 오늘 뭐 수반돼서 조금 더 강세를 띄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조정의 폭이 다소 깊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왜? 자체적인 강세나 규모의 면에서의 큰 거래대금을 형성하고의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 자체도 주의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정리하세요. 매도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12시 기준에서 28만 9,500원인데 이게 29만 원을 월등히 넘기죠.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 이제 28만 2천 원. 만약에 에코프로 삼형제에 욕심이 나신다 라고 하면은 28만 2천 원에 거기서 따라붙으셔도 된다. 왜? 거래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니까. 교육용 3% 수준에서만.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또 에코프로가 또 에코프로 HN이 꼬리가 달리고 다소 버거운 흐름이 연출된다면 정리의 기준. 오늘 고점이 29만 3,950원입니다. 29만 3,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5%, 10% 등락은 안 나왔으니까. 또 3% 이런 등락 범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수수료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정리하고 내일 또 보면 된다.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문자 사인이 매도는 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손절 범위를 가지고 보내드렸죠. 28만 2천 원 편입, 목표주가 31만 원, 손절은 27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일 변동에 따라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더 들여다봐야 되고, 라이브 방송 들여다보신 분들은 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이런 가격에 수수료 빼고 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서도 또 변동이 확대된다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결론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차피 2천억 원이 안 되면 수익이나 단기 종목 기준을 안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기준. 거래량 앞에 대비해서 20배 터지면 거래량 수반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날의 기준에서의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 이런 때는 들어가 있는데 밑에 거래량이 제한적이야. 그럼 뭐 빠져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에서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날 더 윗가격을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때 또 들어가시는.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시초가가 개파랗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계속 갈 것 같은데도 쉬어갈 땐 쉬어간다. 그럼 이게 주력이나 스윙처럼 명분이 명확할 때, 고평가 인식이 뭐 안 잡혀도 될 때, 그럴 때에는 여기서 뭐 분할 매수를 다시 해서 목표주가를 더 상향할 수 있죠. 다만 에코프로 삼형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HN의 변동성 확대가 삼형제의 모든 변동성을 다 같이 키워놨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에 기회를 주면 차익 실현하자. 이런 꼬리 달릴 때. 그리고 다시 들어가. 꼬리 달릴 때.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세요. 만약에 들여다보시려면. 지금 정도의 변동성이 그나마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예전에 이런 크기의 변동성이라면 그런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주봉인데. 안 되죠.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변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 H. 아시겠죠? 변동성이 이만할 때는 월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편입, 차익 실현 다시. 안 되죠. 왜?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변동성도 제한적이고. 지금은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방금처럼만 대처해도 무리 없습니다. 캔들 한번 갑시다. 캔들 자료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안 나오니까. 자, 캔들 올려주시고 제가 캔들 자료 어떤 거 드릴 건지 설명드릴 테니까.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면요. 인물 검색 이렇게 떠요. 인물 검색에서 요 공간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거나 아니면 밑에 보면 공식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요 기준을 누르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지금 캔들 계속 눌러주세요.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거나 저 밑에 거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거나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모르시면 윤정도닷컴이든 주식투시형.com이든 JDIPT.co.kr이든 누르시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게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 교육부위원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저 기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9시간에 110만 원씩. 9시간에 110만 원씩 5개 강좌가 있어요. 550이죠. 그 중에서 캔들 1, 2강. 이게 몇 시간이면은 2시간 30분이에요. 거기에 교재까지. 이걸 무료로 지금 드리겠다고. 왜? 시장 어렵고 힘드시니까 저 캔들 교육이라도 잘 받으시라고. 아까 에코프로 삼형제들 쭉 넘겼지만 거기 보면 다 캔들이 다 잡혀 있어요. 캔들 한번 쭉 갑시다. 능동적으로. 저 물 좀 마시고 좀씩 능동적이셔야지. 엄지척 좀 해주시고. 오늘 장 어렵다고 왜들 다들 힘드셔가지고 엄지척. 응? 엄지척. 원래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VVIP 회원님들 오프라인 강연에도 좀 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엄지척, 캔들. 이 자료 지금 드린다고. 2시간 반짜리 동영상하고 교재. 예? 그렇게 해서 이 쿠팡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티몽, 쿠팡, 위메트에서 전부 다 팔고 있는 이 교육 자료입니다. 저 교육 자료를 무료로 지금 캔들 올려주시고 받으시고 또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받으세요. 올려주시면 그때 누군가가 직원분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드릴 거고 만약에 뭐 새벽 심야 시간이면은 다음날 주세요. 저도 그러면 별도로 뭐 드리든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저거를 다 갖고 싶다. 5개 시리즈를 다 갖고 싶고 기초 USB 15시간까지 다 받고 싶다 하시면 이 홈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이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이제 뭐 방송 개편도 있을 거니까 8월 방송 개편쯤 맞춰서 가격을 좀 올릴 거예요. 네? 가격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전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설명 보시고 저걸 또 클릭하시면 결제창이 뜹니다. 결제창 뜨면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그러시면은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교육교재 전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550만 원 상당의 교재와 그리고 99만 원 상당의 교재. 이게 9시간짜리니까 45시간, 그 다음에 99만 원짜리가 기초 15시간. 총 60시간 강의 교재까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캔들. 얼른. 그리고 이제 마저 빨리 들어가야죠. 알체라하고 SM CNC하고 넥스 사이언스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지금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지. 자, 네이처셀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자, 에코프로 삼형제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알체랍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엄지척 좀 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알체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알체라가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일 기준에 단일가 매매인지 지금 제가 명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송 들어오면서 이제 공시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단일가 매매는 뭐 단일가 매매로 진입이 되면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기준에 한 15%까지 변동이 나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20일 날 이미 잡아드렸고 또 같은 시기에 이제 넥스사이언스라든가 바이오니아라든가 결론적으로 이 알체라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53,500원 8% 기준 설정 잡아놨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죠. 응? 변동성이 크게 이제 형성되려면은 뭐 1,000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 5천억 터져버리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 다만 이제 저점 편입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가격대 이탈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매입가가 54,000원이다. 그럼 이런 가격의 손절 범위도 또 개당초 기준에서 거래를 실어주고 돌렸잖아요. 뭐 그럴 때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 대비 2%, 4% 수준의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후에 2시 56분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장의 변동성 확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54,000원 차익 실현, 신규 추가 편입은 안 됩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서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낭패를 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53,800원일 때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만 고가가 56,800원이에요. 그럼 배우신 대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익이 10%다 혹은 10% 미만이다. 1.5에서 2% 눌릴 때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여기 눌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 매직 계산기 중간에 채팅방에 올려드렸죠. 그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개당초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데 이 정도. 그럼 여기서 사실상은 차익 실현이 절반 이상 되십시오. 뭐 전량까지도 가능합니다. 고점 대비 만약에 저게 4%씩 밀린 거라면. 그러고 나서 그럼 어때요? 중간에 단 한 번도 거래가 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조정이죠.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 비이성적인 변동 이후에 거래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차익 실현입니다. 비이성적인 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상장 주식 수가 1,300만 주인데 거래량이 막 800만 주, 1,000만 주씩 실린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전체 유통 물량을 다 집어돌렸다? 전체 인원이 다 매매를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특정 세력이 계속 인위적으로 기계 수급 범위를 돌린다는 매수매도. 거기에 이제 현혹되는 물량들이 파킹으로 들어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알체라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런 기준점의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나오니까 7월 20일에도 방송 화면이죠. 언제든지 나오니까 이 기준점. 아까 올려드린 캔들 이런 기준에서의 캔들 이 고점 라인 넘기면서의 거래대금 실리는 캔들 그렇게 보시고 시장 주의 조치 들어가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를 고점 대비해서 5%라든가 장악형이 뜨고 났을 때 5MA, 20MA 거래량이잖아요. 2천억이 안 돼. 이럴 때 사실 못 들어가는데 개별 매매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개별 매매. 장악형 떴어. 나 혼자 들어갈 거야. 아니, 거래량이 매번 2천억만 터지나? 5MA, 20MA 거래량 살짝 건드려 놨는데 결론적으로 이날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가 거래가 확 터지면서 전일 대비 20배가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오늘 1,000만 주 터졌다면 내일 2억 주가 터져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기준잡니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 추세 매매. 변동성 매매는요. 최소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가 실리고 변동이 나올 때. 일주 월봉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체라는 내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1,000만 주 수준입니다. 그럼 5천억이에요. 만약에 내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 기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다만 난 꼭 하겠다라고 하시면 1,000만 주. 난 공격적인데 그 정도로 난 공격적인데 그럼 오늘 거래량의 80%. 오늘 만약에 800만 주 터졌으면 88에 64, 뭐 650만 주라든가 뭐 이렇게 꼭 기준을 설정하고 그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하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SMCNC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제 좀 주의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SMCNC라든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도 눌려버렸어요. SM 같은 경우 오히려 좋잖아요. 변동이 막 시원시원하고 막 등골에 막 소름이 돋고 막 땀띠가 나야만 그게 매매가 아니잖아요. 응? 이런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매수, 매도, 손절, 차익 실현, 문자 받고 매매하시면 되잖아. 장중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같이 대처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 다 설명 들으시고. 응? SM이 말입니다 하면서 5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에서 변동이 뭐 상한가까지 막 나오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SMCNC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6월 1일에도 5월 말 6월 1일에도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SM을 기준으로 잡는다. 시가총액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3,500억 버겁다.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쪽은 뭐 1,500억, 1,300억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6월 2일 기준에 SM을 만약에 꼭 보신다면은 6천만 주,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보셔야 된다. 6천만 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우리는 안 들여다본다. 그리고 6천만 주에 2천억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최근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야 변동성이 소형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뭐 2조 원씩 터지면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 터진단 말이에요. 두산중공 고점 찍을 때 2조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2조 원의 80% 혹은 70% 그렇진 않다.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넘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어요. 뭐 1조씩 막 계속 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5천억이라든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1조 5천억 터지고 그 다음 거래대금이 세게 양봉으로 나오려면 5천억에서 1조 사이. 조정을 받을 때는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 왜? 매물이 너무 많이 실리면 안 되니까. 오늘 거래대금 6천억대예요.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 시장 관심 이끌어냈고 거래대금 유지하고. 결론적으로 2천억의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이는 게 2천억이다. 네? 그렇게 나와줘야만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천억. 그러니까 6천만 주에 SM, CNC 같은 경우 6천만 주를 잡아드렸었어요. 그것이 이제 9시 10분까지 10%, 9시 반까지 20%, 10시까지 30%.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 붙여요. 수반되고 양봉이면. 수반되고 양봉. 결론은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최대 10% 이상, 그리고 15%까지. 그러니까 개장초 기준, 장중 기준.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다 1조가 넘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까지만, 최대 10%까지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요. 상한가 들어가. 아까도 에코프로 H는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50% 이상 채취를. 이게 기준이라는 거였어요. 아까 그 거래대금 자료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상한가 이탈 후에는 상한가 대비 2, 3% 밀리면 전략 채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버나잇을 했어요. 그러면 50% 미만만 가져가야 된다. 오버나잇을 할 때는 상한가든 아니든. 그리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기준 잡아야 된다. 이 기준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왜? 변동성 매매 기준. SM, CMC 5.7% 수익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장악형이 떴네, 뭐 상승 잉태화 기능이 떴네, 이런 기준점을 전부 들여다보시면 대체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변동성 기준에서 수급 범위를 내 순매수 기준을 안 넣어놨구나. 그럼 구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26일 차트가 맞나요? 개파락 이후에. 아닌 것 같은데. 여기구나. 맞다. 일본 기준에. 지금 이제 이런 데서 하루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날 갭상승에 패대 치고 나가고. 펀더멘털이 사실 약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는. 매각 이슈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피인수 되는 카카오로 뭐 피인수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어찌됐건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의 기준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양봉 나온 다음 꼬리 달리면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냅뒀더니 너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공시 나오고 시간에서 8%씩 밀려 내려가죠. 시간에서 종가 기준에 6%로 끝났나요? 오늘 변동성이 개파락 이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150만 주 들어왔던 쪽이 외국인 간 쌍끌이로 여기서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 터졌지만 거래대금 또 다소 어쨌든 오늘 기준에서는 또 기관들의 매수가 일부 들어왔단 말이죠. 시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된다는 기관 외국인들 수급 범위가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고 누적된 것도 제한적이고. 그럼 결론은 내일 기준에 기준 거래량 6천만 주입니다. 6천만 주의 양봉이면 단기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이거 피임수 되면 끝내주지 않나요? 아니야, 오늘 거래량 없어요. 내일 6천만 주가 실려야 돼. 오늘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실리면서 시간에서 좀 들어올려뒀다 결국은 2% 상승으로 끝났는데 내일 기준에서 그것이 유지되려면 프로그램에서 이왕이면 매수가 들어오고 이왕이면 왜 매도가 나와도 오늘 같은 날 매도인데 기간이 샀잖아요. 수급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기준에서의 변동성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기준 거래는 얼마? 6천만 주. 마지막으로 넥스사이언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고점에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한 40만 주 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세는 무너지지 않고 강보합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이제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 거래량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800만 주. 7월 27일 기준 거래량 800만 주. 플러스 양봉. 좀 전에 배우셨잖아요. 8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 80만 주. 10시까지 30%, 240만 주. 그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부터 해서 계속 수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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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수익은 어디 갔죠? 제가 까먹고 안 넣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일 여기 있네. 여기는 이제 순방향으로 됐네. 20일, 23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 선생님께서 이제 오픈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들여다 보시고 여기 잘 보시면 23,700원. 여기 위에 볼까요? 응?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디 있어요? 요 다음에 있나요? 여기? 오케이. 목표 주가 26,000원, 현재가 23,700원. 23,700원, 26,0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3,700원 21일입니다. 21일 날. 차익 실현 범위는 저점 편입 물량. 동 선생님은 17,000원에 들어가신 물량이니까. 차익 실현 범위는 고가에서부터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제 15%니까 23,800원이 딱 15%대예요. 16%가 채 안 돼.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23,8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자는 못 보냅니다. 개별 매매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는 실패가 됐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실패가 되더라도 주력주라든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손절하세요. 문자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사실 언제 다 이렇게 따드려볼까? 목표주가 31,000원. 현재가 27,950원. 내 마음대로 샀어. 31,000원 목표주가는 더 가겠지 하고. 주가 밀리면. 문자가 안 오잖아요. 그럼 회의하다가 뭐 들여다보실까 계속?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매매 사인 드리는 거 혹은 나는 매매가 원활해요. 그럼 라이브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자, 이 가격에 들어가시고 목표 주가 여기입니다. 기준 거래량 800만 주예요. 차익 실현 범위는 여기고 재편입 기준은 여기입니다. 근데 고점을 31,000원을 못 찍어요. 이날 기준에서.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찍고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 21일 기준에 23,000원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27,150원이에요. 고점이 27,700원이고 VI 빵 들어갑니다. VI. 와, VI예요. 그러면서 이날 같은 경우에 23일 같은 경우 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이날이 26%대 76만 주. 이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다가 되돌린 거고 추가적으로 한 템포 더 들어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기준에 도지항상. 결론적으로 오늘은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면 5매매, 20매매를 보실 수는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땐 기준 거래는 얼마? 800만 주 잡아드렸죠. 800만 주 기준 거래량인데 거래가 수반되고 800만 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나는 라이브 방송 같이 안 하고 매수매도 사인 같이 안 보고 내가 이거 공부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5매매, 20매매 거래량 터지고 양봉 있는 날 기준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도 재미난 게 있어요. 캔들 기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못 넘기고 있죠. 못 넘기고 있잖아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상승인기 확인형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요. 못 넘기고 있던 게 요만큼 넘어서 이게 얼마? 23,600원. 그 다음에는요. 장악 확인형의 다른 쪽 기준의 캔들 설정해 드려서 보는데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이게 28,700원. 아까 본 게 22,000원, 21,000원대.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 범위에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 기준이죠. 앞에 거래량이 여기 한번 터졌었고 거래대금 밋밋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당시에 거래량 거래대금과 이 당시에 주가가 더 올라와 저희 거래대금 차이가 나죠. 똑같이 1,000만 주를 넘긴 1,200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졌다 할지라도 주가가 23,000원일 때하고 이렇게 17,000원대하고 똑같은 1,200만 주 터질 때 거래대금 완전히 바뀌죠. 결론적으로 주가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거래가 수반이 되면 내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라고 했으니까 얼마요? 80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곱하기 해주면 대략 2천억 이상, 2,400억, 2,500억 그 이상까지 움직이겠죠. 결론은 넥스사이언스의 27일에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800만 주를 설정한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말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고 올려드려놔서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추가 편입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기준에 들어갈까 말까 갈등하신 분도 계시고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할까요? 동시효과 상황 보고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시작이 힘드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왼쪽 이제 조금 있으면 만질 거야. 조금 있으면 만질 거야. 혼자 힘드신 경우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움직이잖아요. 함께 움직이셔서 제발 좀 편하게 가세요. 매수, 매도, 차익 실현, 순절. 가급적이면 순절 안 할 종목 들어야죠. 그리고 단기 매매 막 해서 에코프로 삼형제 대박 나셨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우리 그 종목을 문자로 공격적으로 드리질 못했어요. 일부만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경우에만 3% 비중입니다. 이렇게 드렸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자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종목, 손절을 하고 앞으로 나오더라도 명분이 있는 종목, 펀드멘탈 또 수급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력주 위주, 여전히 버거울 수도 있지만은 주력주 위주. 그렇게 하면 이쪽 주력주에서는 수익 기준 대대로 잡아놓고 있는 기준도 있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계속 눌려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손실이신 분들도. 그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회 있어요. 어떤 기회? 올 상반기 내내 HMM, 또 두산중공업, 또 에코프로 삼형제 많은 종목군들에서 기회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가 끝난 게 아니죠. 변동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자락이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력 잡고 그러나서 눈에 보일 때 작년에 7월에 시즌처럼 한 달 내내 공략해서 거기서 200%씩 수익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셔야지 나는 매일매일 상한가 잡을까? 나는 매달 뭐 몇백 프로 수익 낼까? 불가능.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움직이실 분들만 차분하게 함께 하십시오. 자,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자, 귀 이렇게 만졌어요. 지금 계속 보고 계시면 유튜브상에 계속 전략 부분 같이 또 교육 부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장이 될 테니까 내일 기준 잡으십시오. 귀 만졌어요. 귀. 자, 고생하셨습니다.